드라마 보물섬은 단순한 기업 스릴러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회장이 되고 누가 대표가 되는지를 넘어 인간의 탐욕과 죄책감, 복수심,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과거가 만들어낸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즌 1의 마지막은 시청자에게 충격과 전율을 동시에 안겼고 동시에 세 가지의 거대한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시즌 2는 바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자 새로운 국면의 시작입니다. 떡밥 1. 지선우가 허태윤을 옥상에서 밀어버린 이유. 지선우는 평생 외로움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 채 살아온 유년 시절, 어머니 지영수는 아들의 존재를 세상과 단절시킨 채 키워왔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예민한 아이였고 학창시절엔 늘 한 발짝 물러난 채로 주변을 관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선우에게 유일하게 반복되던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너 누구 닮았니? 이 질문은 그를 옥죄는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상가에 지영수가 들어가면서 선우는 그동안 자신이 몰랐던 퍼즐 조각을 하나둘 맞춰가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차강천, 대산의 실질적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 선우는 처음으로 자신에게도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문제는 그 자리가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점이었죠. 허태윤. 공식적으로 차덕희의 아들로 인정받으며 대산그룹의 얼굴로 키워져 온 인물. 외모도 수려하고 언론에 노출되는 일도 잦은 태윤은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선우는 그런 태윤이 가식적이며 실속 없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일찍부터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영수가 쓰러지기 직전의 어느 밤 선우가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일기장 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천이 약속했다. 선우는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 둘의 아이라고. 그 아이는 대산의 피, 내 피, 우리 피를 모두 이어받았다. 그는 반드시 기억될 아이이다. 그날 밤 선우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 집안에서 내가 가질 자리는 단 하나, 꼭대기뿐이다. 하지만 태윤은 그 자리를 가짜로서 차지하고 있는 자였죠. 며칠 후 선우는 차강천의 유언장을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거기엔 차강천의 흔들리는 손으로 적힌 글귀가 있었습니다. 지선우를 후계자로 인정한다. 모든 결정권은 그에게 있다. 선우는 그 유언장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태윤도 눈치채게 되죠. 태윤은 선우를 불러 옥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날 밤 CCTV는 꺼져 있었고 하늘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술에 취한 채 말합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새끼가 널 후계자로 적었다는 거. 웃기지 마. 넌 이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주어진 거야. 넌 끼어든 애야. 대사는 나거든? 넌 그냥 실수야. 선우는 침묵한 채 태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걸어가 그의 멱살을 잡습니다. 실수는 내가 마지막이야. 그 순간 태윤이 먼저 밀칩니다. 선우는 균형을 잃고 다시 반사적으로 태윤을 밀어냅니다. 그렇게 태윤은 추락합니다. 비오는 밤 울리는 경보음. 그리고 선우의 차가운 눈빛. 하지만 CCTV 영상은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기록만 있었죠. 공비서가 촬영해두었던 블랙박스 영상. 그는 그 영상을 수정합니다. 편집된 영상은 마치 선우가 먼저 다가가 밀어버린 것처럼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왜 공비서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지선우를 보호하는 듯 하면서도 그를 협박할 수 있는 약점을 만들기 위해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에겐 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비서와의 서사는 후에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떡밥이. 모든 것을 잃은 염장선이 웃으며 감옥에 들어간 이유. 시즌 1에서 염장선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동주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고 마지막엔 금고에 갇혀 지내다 체포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법원 앞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시즌 2는 염장선에 미친 웃음에 숨겨진 비밀을 파고듭니다. 사실 염장선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몰락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일도가 죽은 이후 동주가 예전에 순진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간파하고 자신이 언젠가는 복수당할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최후의 수를 준비합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 본인의 이름으로 된 모든 해외 차명 계좌를 공비서에게 넘겼습니다. 공비서는 겉으로는 충직한 듯 보이지만
사실 염장선과는 서로 협박과 신뢰가 얽힌 매우 복잡한 관계였던 거죠. 계좌를 넘기며 염장선은 말합니다. 내가 여기 들어가는 건 끝이 아니야. 다 불태우고 나면 남은 재는 바람 따라 흩어지니까. 그리고 그 계좌에는 대산그룹의 비자금, 나라사랑 기금에 숨겨진 내역, 허일도의 비밀 공작 기록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며 시즌 2 후반부 대산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대규모 회계 스캔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염장선은 밖에서 불어오는 태풍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는 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떡밥 3. 공비서와 차덕희 침묵 너머의 진실. 시즌 1 내내 가장 조용했지만 시청자들의 마음 한켠에 계속 남아있던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공비서와 차덕희입니다. 이 둘은 단 한 번도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눈에 띄는 접점도 없었지만 매 장면마다 묘하게 서로를 의식하는 듯한 공기를 풍겼습니다. 차덕희가 분노로 사람을 몰아세울 때 유일하게 그녀의 숨결을 진정시킨 사람은 공비서였고 덕희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그녀 곁에 나타난 것도 공비서였습니다. 한 번은 덕희가 장선에게 모욕을 당하던 자리에서 공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장면은 묘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커뮤니티에는 같은 의심이 번져갔습니다. 혹시 덕희와 공비서 모녀 아니야? 시즌 2는 그 오랜 의심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회사를 통제하는 안개 속의 실세, 그러나 감정을 드러낸 적 없는 공비서. 그녀의 과거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강천 회장의 재임 초기 대산그룹의 비자금 관리와 인사 파일 정리를 도맡았던 20대 초반의 이 비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흘러나오곤 했죠. 공비서는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1997년 서울. 당시 젊었던 공비서는 본사 한켠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한 결단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지 출신으로 서울의 생활은 고단했고 미래는 막막했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아이를 낳아주세요. 이름도 기록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모든 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절대 이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 공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계약에 응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차덕희라는 이름을 얻고 고아 입양 형태로 차강천 회장의 외곽재단의 보호 아래 자라게 됩니다. 덕희는 자신이 입양된 사실은 알았지만 친모가 누구인지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릴 적 희미한 기억 하나. 누군가 자신에게 회색 털코트를 입혀주고 노란 병아리 인형을 안겨주며 덕희야 하고 부르던 낮고 다정한 목소리. 늘 꿈결처럼 잊히지 않던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덕희는 점점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 사진 속에서 희미하게 담긴 한 여성의 실루엣이 지금의 공비서와 너무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참지 못하고 공비서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그 여자 날 낳았다는 그 여자가 혹시 당신입니까? 공비서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입을 엽니다. 당신이 태어난 날 내가 입은 코트는 회색이었어요. 그날 눈이 많이 왔고 당신은 잘 웃는 아기였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울었어요. 세상에 당신을 놓아주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덕희의 표정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오래된 회색 털코트를 꺼내듭니다.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이유도 모른 채. 공비서는 덕희가 아무것도 모른 채 홀로 모든 분노와 고통을 짊어진 채 자라야 했던 그 세월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기로 결심했고 물밑에서 덕희를 지켜왔습니다. 장선이 덕희를 위협할 때마다 은밀히 상황을 막았고 허일도가 덕희를 고립시키려 할 때마다 인사라인을 조정해 그녀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단 한 번도 자신이 덕희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로. 그러나 이제 모든 비밀이 곧 밝혀지려 합니다. 이 관계가 드러나면 덕희의 입양 경로 자체가 문제가 되고 공비서의 정체는 대산그룹 내부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대산의 검은 자금과 인사 시스템을 설계한 핵심이자 딸을 위해 자신을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은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공비서는 조용히 모든 것을 정리하며 덕희에게 남긴 유언장 한 장을 남깁니다.
덕희에게 모든 걸 넘깁니다. 나를 위해 울어준 단 한 사람. 그 아이가 나의 끝이자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 덕희는 유언장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그 단어 하나가 시청자들이 수십 회차에 걸쳐 쌓아왔던 모든 의문과 감정을 회수하며 이 조용한 떡밥에 정점을 찍습니다.